여성분들도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루틴만 잘 지키면은 안 생기고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밤에 깰 때 아파서 모래가 낀 느낌이라든지 막 오래 가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통증생활 윤원장입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어떤 환자가 발꿈치 쪽에 아프다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그 이상 혹도 있었고 아프다고 했는데 그거 네. 뭐예요? 그건 이제 보통 뭐 검사를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뭐 발가락 사이 아래쪽으로 해서 혹이 났다 하면서 뭐 걸어다닐 때 아프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지간신경종이라고 불러요. 처음 들어요. 지간신경종 요새 좀 환자분들이 있긴 한데 러닝하는 환자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간신경종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지간신경종은 처음 들어봤어요? 네, 제가 걸려보지 않아서 보통 왜 걸리는 건가요?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? 보통 이제 여성분들도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하이힐이라든지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 자기랑 맞지 않은 신발을 신었을 때 이제 발바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을 이제 보통 스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그 사이에 얇은 전선이 지나갑니다. 그걸 이제 신경이라고 하죠. 전선을 그러면 꾹 누르겠죠? 전선을 꾹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전선 주위에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지간신경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? 그쵸. 잘 생긴다는 얘기죠. 계속 문질러지면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게 붓고 두꺼워지게 되는 거거든요. 두꺼워지게 됐었을 때 따끔하고 찌릿하고 모래가 낀 것 같은 느낌. 이제 환자분들은 많이 얘기해요. 이게 원인 중에 하나가 골반이 틀어졌었을 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서 발바닥의 하중이 서로 달라지게 되거든요. 하중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 압박력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런 염증 반응이 잘 생기게 돼요. 보통은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잘 생기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지간신경종 걸린 사람들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? 어떤 치료를 받냐? 첫 번째는 발에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. 쉴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? 신발을 바꿔야겠죠. 신발을 이제 앞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, 그리고 바닥은 말랑하고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압박이라든지 마찰이 덜해지게 되니까 예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, 하루 5분 정도 통증을 줄이는 루틴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, 발가락을 벌리는 거를 10초 정도 한 다음에 5세트 정도 이제 반복하면서 넓히면서 이 전선의 압박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수건을 끌어당기는 거 10회 정도, 발바닥에 작은 근육을 깨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깨우는 이유는 뭔가요? 작은 근육들을 이제 깨우면서 신경이 압박이 돼 있는 것들을 작은 근육들이 썼었을 때 벌어지게 되잖아요. 계속 이렇게 압박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말랑한 공 같은 거 있잖아요. 말랑한 공으로 이제 살살 굴리면서 압박이 돼 있는 부분 쪽에 문질러준다. 딱딱한 건 안 되나요? 딱딱하면 좀 아프긴 할 거예요. 적당한 이제 공이면 상관없어요. 너무 딱딱한 거 말고. 그리고 아프면 뭐 얼음찜질 5분에서 10분 정도 수시로 그냥 해주면서 붓기를 좀 빼준다. 핫팩은 안 사용해요? 핫팩은 초반에는 사용하지 않죠. 통증이 왔었을 때는. 그렇게 알면 되고, 상태가 더 심해졌다, 계속 아프다 라고 하면 병원에 가야죠. 약이라든지 주사 맞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, 초음파를 보면서 지간신경종을 확인하고 그 주변 부분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? 초반에는 금방 한 2, 3주 내로 이제 나는 경우도 많고요. 꽤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. 또 만성 되기 전에 빨리 그쵸. 치료가 그것도 만성되기 전에 이제 급성일 때 빨리 치료를 하면 이제 한두 번 만에 바로 금방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심하고 오래 가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수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긴 해서 너무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엔 네 방법. 안 생기게 하려면 네. 안 생기게 하려면 일단 뭐 편한 신발 신는 거는 그치, 당연히 첫 번째로 안정적인 신발, 하중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런 신발을 신고, 이제 습관 같은 것들이 체중을 보통 앞쪽으로 분산해가지고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앞쪽으로만 이제 계속 하중으로 가해주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뒤꿈치, 발바닥, 앞 발가락 쪽으로 이제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발걸음을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, 발가락 벌리기랑 수건 당기는 건 그냥 심심삼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미리 소근육들 연습을 해주면은 걸릴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. 근데 이제 직장인들도 알고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. 뭐 무조건 힐 신어야 되는 직장에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오래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.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그런 분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, 그런 상황이 끝난다라고 하면 바로 신발을 갈아신는 게 낫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었다, 좁은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더라도 일이 끝났을 때는 바로 신발을 바꿔주는 게 좋아. 뭐 집에 퇴근할 때는 그렇게 뾰족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.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그 때. 정도만 그 편한 시간만 줘도 지간신경 걸릴 일이 없는 건가요? 이유는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거지. 병원에 그럼 언제 가야 되냐? 이런 느낌이 이제 병원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릴 때, 발가락이 저리고 오래된 것 같이 막 뭔가 된 것 같이 계속 아프고 닿았을 때, 맨발로 섰을 때, 모래가 낀 느낌이라든지 이제 찌릿한 느낌이 계속 들 때, 밤에 깰 때 아파서 밤에 깨는 경우도 있어요. 염증 반응이 꽤 많이 진행됐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와야 돼요. 그러면 원장님 그 발목을 있잖아요.
혹시 이것도 예방될 수 있을까요? 예방될 수 있죠. 바닥 압력을 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럼 발목 보호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차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간신경종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겼을 때는 발바닥에 하중 같은 것들이 잘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보호대를 쓰게 되면 하중 같은 것들을 앞쪽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뒤쪽으로 힘을 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. 뒤쪽으로만 힘을 주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보호대 압박을 해줬을 때는 앞쪽으로의 하중을 일부러 안 주고 뒤쪽으로 했었을 때도 안정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이제 제가 만든 UPC 보호대고요. 이 보호대를 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좋은 보호대를 꼈었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치료용 목적의 보호대를 만든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좀 어느 정도 압박을 주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보호대이기 때문에 이 보호대를 제가 먼저 좀 쳐볼게요. 이제 여기 보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 앞쪽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고 이 뒤쪽이나 여기 쪽으로 더 하중을 안정적으로 잡아줘가지고 앞쪽에 있는 압박을 좀 풀어주면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UPC 보호대뿐만 아니라 보호대를 착용하면 지간신경종에 걸렸을 때 좀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보호대의 모양이라든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발바닥 앞쪽도 같이 감싸주면서 압박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. 그래서 아치를 만들어주는 보호대는 그치, 아치를 만들어주는 보호대라면 괜찮을 수가 있죠. UPC 보호대는 아치를 만들어주는 반복 보호대입니다. 참고해주세요. 자, 이제 결론 해주시면 한 줄 요약으로 네.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거는 발 앞쪽에 혹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충분한 예방이라든지 평소에 있는 루틴만 잘 지키면은 안 생기고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될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루틴을 잘 지켜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안 되면 병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만성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. 궁금한 게 많네. 더 그래요. 많아질 것 같아요. 할 때마다 점점 궁금한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슬기로운 통증 생활 이론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